안녕하세요. 자본주의에서 조기 은퇴하고 싶은 굴비입니다. 저는 한국 주식은 전혀 하지 않고 미국 주식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동안에는 한국 주식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와, 오늘 진짜 시장이 악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마이크론이 하락해가지고 당연히 코스피도 하락하겠거니 하고 9시 이제 장 열릴 때 보니까 한 2%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시작을 하더니 이제 업무를 하다가 점심시간 지나서 보니까 와, 이게 마이너스 5%? 6%? 더 떨어졌었죠.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는데, 와, 진짜 이걸 보면서 원래부터 저는 국내 시장은 안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와, 요 몇 달 움직임을 보면서 진짜 더욱더 국내 주식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국장이 56조가 증발했다는 뉴스 기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하고, 그리고 국내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빠졌다가 반등할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건데, 그거는 타임라인에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부분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TQQQ랑 QLD 매매 현황 보고 가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미국 시장은 마이크론으로 대표되는 메모리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크게 빠지면서 다른 이 지수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계속 반복입니다. 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 만큼 많이 빠지고, 덜 들어간 S&P 500이나 다우존스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게 S&P 500 같은 경우에 전체 주식의 그 3분의 2는 상승을 했고 3분의 1만 하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3분의 1이 거의 반도체나 빅테크 일부 주식이고, 나머지 섹터들 금융이나 여러가지 섹터들이잖아요. 그런 데는 오히려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이 좋으면서도 장이 안 좋은 굉장히 이상한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종합 차트로 봤을 때는 어제보다, 그러니까 그저께보다 더 크게 빠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으로는 이틀 전보다 하락한 상태로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TQQQ 같은 경우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나스닥 100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도 61.4니까 조금 더 내려온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원화로 표시가 안 되어 있긴 한데, 현재 제 TQQQ의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710만원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7월 매도된 거 없으니까 업데이트 된 거 없고요. 4차로는 57.75달러에 8,000달러 지정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제가 4차 57.75달러나 8,000달러를 매수하는데, 아마도 다음 5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16,000달러를 매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 가봐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57.75달러를 8,000불 매수할 거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QLD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121선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기본 매수 한 주에 21선 아래, 추가 매수 한 주 해가지고 두 주 매수돼서 90주 보유하고 있고요. 오늘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만간 121선 아래 추가 매수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40이었던 게 38로 2 하락을 했고요. 그런데 진짜 전체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는 게 반도체 주식이나 빅테크잖아요.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극도의 공포 구간에 가는 게 맞는데, 와, 이게 진짜 38인데도 왜 이렇게 무섭죠? 이게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이게 공포가 아니다, 진짜 공포가 아니다,
더 큰 공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신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뭐 저는 개미니까 뭐 모르죠. 자, 오늘의 주제 국장 한번 이야기 해볼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레버리지 ETF 손실이 56조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이닉스만 해도 8조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한 600에서 700조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개인이, 정부가 아닙니다, 개인이 레버리지 ETF, 이거 본주도 아니고 레버리지 ETF로만 했을 때 나온 손실이 56조니까 거의 지금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와. 근데 이게 원래 있던 종목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개별 종목 레버리지는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상승장일 때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이 투자의 귀책은 뭐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레버리지 ETF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책임도 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걸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이 100의 비율이 있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55 정도는 정부의 책임이고 45 정도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 정부의 책임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녹은 게 복구가 됩니까? 정부가 자신들 책임이니까 당신네들 손실 다 메꿔주겠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책임이 정부에 없다는 게 아니고, 정부에, 저 말씀드렸죠, 정부의 책임이 더 많은 게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잃은 돈이 다시 복구가 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등 쓸모없는 뭐 정부 욕 뭐 하세요, 하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뭐 마음이야 편하겠죠. 그럼 뭐가 바뀌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정신 차리고 국내 주식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완전 도박판, 이거 왜 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도 아니죠, 샘 올트만이 뭐 똥 뿌려가지고 갑자기 반도체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급등한 거지, 단기적으로. 원래는 맨날 박스권이잖아요. 이거 왜 하냐고요. 왜? 국내 주식 하지 않는다, 첫 번째고. 두 번째, 뭐 이제라도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가지고 손실을 복구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겠죠. 그런데 어차피 이 국내 주식을 할 분들은 제 말 안 들을 거니까, 단기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반등 할 수 있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딱 잘라 말아서 제가 생각하는 코스피 지수의 단기 반등 지수는 4800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제가 주로 사용하는 매매 기법 중에 50% 매매 기법이 있거든요. 뭐냐? 간단합니다. 최고점에서 50%까지 떨어지면은 거기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포인트다. 이거는 이 여러 가지 주식 종목들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이게 뭐 개잡주에는 통하진 않는데 적어도 코스피 200 정도의 우리가 말하는 우량주에는 굉장히 잘 통하는 그런 지표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스피 200 ETF다? 그러면 더 잘 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9380의 절반은 4700 정도이죠. 그런데
제가 다른 영상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 바닥을 잡으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을 하는데 너무 바닥을 잡으려고 하다가 아래쪽 가격에서 매수를 하려고 해서 이걸 매수를 못 해버리면은 이 반등을 못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바닥보다는 조금 더 위에 가격대로 매수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4,800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50% 매매 기법.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 차트로 봤을 때 20월 월봉이 4,3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워낙 단기적으로 급등해 가지고 여기서 표시가 안 되는데 20월선 정도면은 그래도 뭐 세계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300 그리고 50%가 4,700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4,800 정도로 내려오면은 그때쯤 해가지고 물을 좀 확 타가지고 손실을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내 주식을 한 푼도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는 하지 않을 거긴 한데, 혹시나 코스피에 크게 물려가지고 곧 죽어도 국내 주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면은 뭐 제 생각을 공유를 해드릴까요?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